수급이 별로 안 좋은데 낙폭은 또 빠르게 만회가 됩니다. 분석이 필요해 보이죠? 유한타증권의 박신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지수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의 조정에 좀 기운을 우리 시장도 좀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신다라면 2차 전지 폐배터리 업체들의 강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요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지금 9월 3일부터 폐지된다라고 언급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로는 SK가 자사주 소각한다고 그러면서 좀 반등,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블록들이 이슈 나오면서 급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혜가 되는 두산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리오프닝 섹터주들의 순환 반등이 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고려아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분 경쟁 이슈 부각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약세의 기운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하락했던 종목들한테서 일정 부분 좀 기초적인 반등 흐름이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하고요. SK 쪽에서는 자사주 소각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오늘 이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이 지분 매각을 하면서 이제 재무 구조를 조금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팔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한 5%대에서 한 8%대 사이 그 정도까지 할인율로 이제 매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물량 소화 과정 좀 겪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원전 계속 강하게 밀고 있고요. 앞으로 네옴시티도 원전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과 같이 연결해서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을 계속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이번 물량 터졌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을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와 또 반대로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 1% 정도 됐는데요. 주가가 그 이상으로 지금 살짝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의 가치 이런 부분들은 좀 올라갔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 좀 SK그룹주들도 신규로 하는 투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의 신성장 동력들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기타 등등과 다 좀 맞물려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수준에서 한 22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유하시는 전략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만 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또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두산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조금 점수를 두시면서 해당 종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폐지됐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어제부터 들썩였죠. 시세가 과연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보여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죠. 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도 줄긴 했습니다만 좀 여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 소외가 됐던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바닥을 치고 확실히 좀 좋아지는 뉘앙스의 흐름들이 분명히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주들 좀 움직였었고 카지노 이런 쪽들 좀 움직였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도 오늘 소폭이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인데요. 역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좀 환율의 추이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다시 또 환율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살짝 좀 부담입니다. 다만 이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면제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감소화되는 부분들이 좀 여행 심리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여행 업체들 그다음에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모두투어 등등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계속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가 폐배터리 관련주들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금까지도 마구 흡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배터리 관련주의 이런 강세는 어떻게 보세요?
뭐 원자재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터리 섹터 내에서도 폐배터리 섹터가 가장 강하고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셀 업체들이 해외 투자 계속 합작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설을 하면 또 그 증설로 인해서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또 소재주들이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폐배터리 관련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시장이 알고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좀 강세죠. 오늘은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파워로직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대장 역할을 준 뭐 성일하이텍, 뭐 세비캠,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등도 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주들은 뭐 변동성이 분명히 뭐 있을 수는 있겠고 단기간이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조정폭들이 향후에 좀 나온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좀 바이든이 이제 중간 선거 11월 달에 있게 되는 그때까지는 지금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유효하고요. 뭐 향후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변화를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보조금 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 쪽에 오리엔트 되어 있거나 미국 쪽 향이 상당히 강한 기업들,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뭐 부품 업체들도 그렇겠고요. 뭐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도는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배터리 쪽이 좀 더 확실한 뭔가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일정 부분 좀 고려하는 투자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끔 어떤 테마가 하나 부각될 때 이렇게 애써 테마주들을 엮기는 하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기업들로 엮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덩치가 좀 작아가지고 명확하게 투자자분들이 기술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시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세간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은 투자에 좀 적합할 만한 그런 실제로 알맹이가 있는 기업들이 맞나요? 네, 보통 지금 에코프로하고 코스모화학은 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비캠이나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4개 종목들은 좀 확실히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팩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미국 시장 따라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에 2420선 정도에서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월말이라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계속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박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이러면서 좀 변동성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환율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1350원 부근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시장이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든지 강하게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달 이제 13일이죠.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 발표,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뭐 연준의 금리 같은 부분들은 뭐 당연히 뭐 연달아서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CPI 발표와 함께 좀 연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종목별 장세 싸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활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의 뭐 기술적인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과 또 주도주 섹터 내에서 또 후발주자들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챙겨서 좀 순환 대응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IT 섹터에서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적 대비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종목들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